자, 양인의 기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의 기본 특징을 보면 양은 강한 성질이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자, 강한 성질이다. 강한 성질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라고 했고,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을 의미한다. 칼날. 그래서 따라서 양인은 왕성한 것이므로 분수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된다. 요거는 삼명통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분수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고집이 있고 외굴수적인 성질이 있다. 자기 고집이 엄청 세겠죠. 엄청 강한 성질이기 때문에 아주 꺾지를 못하는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고 외골수적인 성질을 가진다. 양인은 뭐다? 겁탈을 함으로 겁제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겁제양인에 해당되겠죠. 겁제양인. 관성과도 다툼이 있죠. 아까 뭐다? 호록양인. 그렇죠? 호록양인. 그래서 간목에 있어서 이 묘목에 을목이 나타나서 신금과 다툰다. 그렇죠? 다투는 경우 이런 게 관성과 다툼이 있다. 관성과도 다툼이 있다. 재물도 겁탈한다. 그래서 흉신은 뭐다 그랬죠? 관성이란 나를 통제하는 것인데 나인 일간이 지나치게 강하면 통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관성과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양인인 경우는 칠살이면 좋다. 칠살도 흉폭한 건데 내가 너무 강한 거기 때문에 굳이 둘이 맞붙으면 그래도 좀 순화되겠죠. 내가 칠살도 흉폭한 것이므로 양인하고 합을 해버려 칠살도 양인도 모두 순화되어서 칠살이 좋은 역할을 한다. 칠살이 극제되어 버리는 경우는 양인이 혼자 남아 흉폭해지는 문제가 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실제로 그러나? 자, 간목이 있고 묘목이 있으면 자, 칠살이 있고 경금이 있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정관이 있고 이게 묘목 속에 뭐가 있죠? 을목이 나와서 을경합을 하죠. 칠살을 없애버리죠. 그런가요? 칠살도 흉폭한데 양인하고 합을 해버리네요. 여기 묘목에 있는 을목이 나와서 을경합으로 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순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관 하나만 남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다? 합살 유관이 되겠죠. 이런 데는 합살 유관. 아까는 또 극거 유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경우는 합관 유살, 아니 합살 유관. 이 칠살을 합을 해서 정관 하나만 남겨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다.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상처를 하게 된다. 양인이 있으면 상처를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양인은 뭐다? 겁제예요. 겁제. 겁제를 깔고 앉는, 겁제가 지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겁제는 뭐예요? 재물을 없애는 거예요. 재물을 없애는 거. 재성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도 있지만 뭐도 해당되죠? 처도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 처를 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상처를 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저도 이게 있나? 병활주인데 미홀이니까 해당 없죠. 예. 상처를 하게 된다. 양인이 재성을 파극하는 경우에도 안 좋다. 어쨌든 재성에 관한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주의 사명, 충, 삼합, 괴강 두목격이죠. 자, 임진, 경술, 경진, 무술 등 강한 사주를 말해요. 괴강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두목격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목 굉장히 강한 보스 뭐 이런 성질이 강한 걸 말해요. 괴강. 괴강 이런 것들이 양인과 같이 쓰면 재앙이 일어난다. 사명은 형벌이죠. 충은 부딪히니까 변동이고 그 삼합이 되면 강해지는데 양인도 강한데 더 강하게 돼서 재앙이 일어난다. 어쨌든 이 사명, 충, 삼합, 괴강 전부보다 강한 성질의 것인데 양인이 들어오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복, 복음. 비견 겁재가 있어서 재성을 파국하게 되면 흉한 것으로 본다. 이제 복음, 반음, 뭐 엎드려서 운다 그 말이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인은 일반적으로 흉한 것으로 보는데 칠살과 합을 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길한 것으로 본다. 강한 기운이 순화되었으니 의협심, 무장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간목의 경우에 칠살 경금이
이 겁재인 묘목에서 을목이 수술되어서 을경합으로 이렇게 이 순화시켜 주니까 좋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이 양인을 소유한 사람의 성정,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일간이 뭐다? 일간이 강하다, 강성하다, 강성하죠. 자, 나를 통제하는 정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눈이 크고 수염이 황색이다. 요거는 삼명통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거 뭐 다른 옛날 선생님들이 백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고전에 근거가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이거를 뭐 갑자기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고전에서 응용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성품이 어떻게 돼요? 강직하죠. 포부가 크고 측은지심이 없어요. 측은지심이 없다. 측은심 노릇고 또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이것도 없다. 이것도 다 고전에 있는 말들이에요. 고집과 아짐이 세다 보니 타인을 인정할 줄 모르고 무례하다. 자기가 너무 강한 거죠. 그쵸? 자, 지병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되었다. 이것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아집이 강하다 보니까 포악함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욕심이 많으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데 이는 주관이 강해서 그런 것이다. 욕심도 많고 강하다. 매사에 의심이 많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첩의 소생이거나 고향을 떠난다. 이것도 뒤에서 삼명통해를 보겠지만 원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첩의 소생이거나 고향을 떠난다. 비견급제가 많으면 한 분한테서도 많을 수 있지만 이복 경제가 많을 수도 있다.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신강하다 보니까 많은 여자를 거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어쨌든 양인은 비견급제이므로 재성을 파극하게 되고 편재도 극하게 되어서 아버지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편재가 아버지니까. 현대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고 단순히 형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 이해되시죠? 이제 양인의 성격을 앞에서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농사 짓는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 아집과 독선이 강하다 보니까 고향을 떠날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난다. 옛날 시대는 고향을 떠나려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뭐 상경해서 돈을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해서 뭐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시대에 고향을 떠나서 뭔가 새롭게 정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굉장히 본인에게 대한 확실함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이게 양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집, 독선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된 것이죠. 반면에 현대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이고 주유천하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유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주유천하가 이렇게 쓰나요? 두루주자, 흐를 유자, 천하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흘러다니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노는 거 혹시 틀리면 그냥 지적해 주시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써봤습니다. 자식, 부친을 극하게 된다.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죠. 자, 자식 왜 자식이 나오죠? 처는 뭐냐? 처는 재성이죠. 부친도 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자식이 왜 나오죠? 극하기도 한다. 일찍 부친을 잃던가 결혼을 2번 하던가 처가 병으로 죽던가 아까 상처란 말 나왔었죠? 있는데 이는 재성이 파극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말로가 비참하게 죽는다. 머리 없이 귀신 낸다. 머리가 잘립니까? 무두지괴 고집이 세다 보니까 관을 무시하고 직언을 하다 비참하게 말로를 맞는다. 무섭네요. 흉신인데 너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임꺽정인가요? 뭐 이런 옛날에 그 관에게 맞서서 그 뭐죠 이거를 좀 싸우던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뭐 난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로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현대사에서는 법이나 규범을 무시하다가 처벌을 받거나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하면 그럴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믿음이 강해서 법이라든가 규칙을 무시하다가 처벌받거나 사업하다가 소송을 당하거나 철을 무시하다 이혼을 당하기도 할 수 있으므로 뭐가 필요하다? 심신수령이 필요하다. 심신수령이 필요하다. 그렇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다 이해되시죠? 뭐 크게 이해 안 되는 건 없겠죠? 근데 좀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또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바로 수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자식이라는 부분은 좀 뺄게요. 자식은 우리가 그 식신이잖아요. 식상으로 보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식상이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 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식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오타가 있었죠. 포악함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괴강격이란다. 이 양인격은 뭐다? 굉장히 강하다. 이 양인격이나 근록격은 뭐다? 지나치게 일관이 강함으로써 비롯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지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집이 세면은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라고 잔소리해도 안 가죠. 와이프가 막 해도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안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